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모닝 어반입니다. 어반은 3세대 모닝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안팎의 디자인과 엔진, 편의 장비 등이 개선된 게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경차가 몇 개 차종이 없긴 하지만 이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엔진은 1.0 가솔린 하나만 있고요. 수동도 없습니다. 바디 타입은 기본형과 벤 두 가지가 있고요. 트림은 마이너스까지 하면은 스탠다드와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네 가지고요. 그 상위에 엣지업이 있습니다. 이 엣지업은 기존에 있었던 아트 컬렉션의 후속 같은 개념이고요. 안팎의 디자인과 타이어, 후륜 디스크 등으로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신차는 엣지업의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1,795만원입니다. 이 엣지업의 얼굴은 기본형보다 인상이 좀 더 강합니다. 앞쪽에 그 장식도 좀 더 많고요.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아트 컬렉션과 비교하면은 좀 덜 환한 모습이에요. 아트 컬렉션은 좀 이렇게 화장이 너무 진한 느낌이어서 오히려 기본형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반은 엣지업이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면 디자인에서 특징 중 하나는 이 4포인트 주간등인데, 요거는 포르쉐와 디자인이 좀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방향지시등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그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시퀀셜 타입 같아요. 방향지시등은 LED가 적용이 됐는데, 현대기아차가 LED 방향지시등에 좀 인색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닝의 LED 방향지시등은 좀 호화 장비죠. 모닝 어반에는 새롭게 하니비라는 색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약간 좀 흰색이 가미된 그런 느낌이어서 그 일반적인 노란색보다는 좀 밝아요. 그리고 차 색상이 밝아서 그런지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좀 더 커 보입니다. 앞쪽에 비하면 이 후면의 디자인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범퍼 쪽의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고요. 기존처럼 그 트렁크에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치는 붙지 않아요. 기존의 아트 컬렉션과 비교했을 때 이 후면의 가장 큰 차이는 머플러죠. 아트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뽑아져 나왔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플러 장식이에요. 요즘에 신차들 보면은 머플러 장식이 많은데, 이 차 역시도 그 양쪽으로 이렇게 머플러 장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머플러는 오른쪽 하단에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 디자인은 경차로서는 공을 좀 많이 들인 디자인 같긴 한데, 멀리서 보면은 약간 좀 장난감 같이 보여요. 테일 램프에도 LED가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는 키로 차 문을 잠그면은 사이드 미러까지 같이 접히는 차가 많잖아요. 그 기능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물론 전동 사이드 미러는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TA31, 사이즈는 195에 45와 16입니다. 기본형 휠은 14인치 스틸이고요. 16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죠.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16인치는 좀 큰 사이즈고요. 이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는 엣지업에 적용이 됩니다. 실내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 실내는 기본적인 디자인이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근데 장식이 좀 달라요. 기존의 그 아트 컬렉션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오렌지 포인트 디테일이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대시보드가 앞으로 좀 쭉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시보드의 면적이 그 실내 그 전체 공간에 비해서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은 앞쪽의 시야가 좀 잘 보이는 편이고요. 내장재도 경차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실내는 블랙 원톤의 엣지업, 그러니까 오렌지 포인트가 추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송풍구와 도어 트림, 시트, 운전대 등에 그 오렌지 포인트가 추가가 됐어요. 도어 트림의 저 장식은 뭔가 조명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도어 트림과 시트에 적용된 이 두 줄 라인 오렌지 바늘땀은 이게 블랙 원톤이지만 실내를 좀 밝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는 8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대부분의 돌출형이 그렇듯이 이 모니터의 위치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이 모니터가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잡고 흔들어 오면은 보통 돌출형 모니터는 이렇게 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 움직임도 거의 없고 이렇게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돌출형 모니터의 그 조립 마무리는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차들과 다르게 그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쓰인 편은 아니에요. 이 모니터와 그 주변에만 제한적으로 쓰였습니다. 이 모니터 안쪽의 메뉴는 다른 현대기아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아무래도 좀 경차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그 메뉴의 수가 좀 단촐합니다. 셋업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을 시켜서 메뉴를 이동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즐겨찾기 버튼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버튼, 그러니까 지금은 없음인데 홈이나 DMB, 화면 켜기, 크기, 폰 프로젝션, 전화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핸들 모드의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확실히 위급 모델에 비하면 좀 떨어지죠. 약간 좀 선명하지가 않고 좀 흐릿해요. 근데 야간 또는 그 지하주차장 같은 좀 어두운 곳에서도 주위의 사물을 이렇게 식별할 정도의 화질은 됩니다. 이 후방 카메라는 후진할 때
차가 감지되면은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충돌이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은 카메라 설정이 나오죠.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 밝기, 명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모니터 대비해서 이 공조장치는 위치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얼이라든가 버튼은 좀 다 큼직큼직한데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위치 자체가 낮아서 모니터를 보다가 공조장치 조작을 하려면은 그 시선이 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모니터와 공조장치 사이에 송풍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위치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공조장치의 그 거리가 조금 멀어서 특히 이 다이얼을 조절을 할 때는 몸이 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공조장치에는 별도의 액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이나 바람 세기 그리고 오프 버튼이 꽤 커요. 그래서 조작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 액정은 좀 밝기가 좀 약간 어두운 편이어서 그러니까 1단, 2단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낮에. 센터페시 앞쪽에 수납 공간은 2단이에요. 이 위쪽은 핸드폰 올려놓기 좋은 공간인데 그 좌우의 폭은 충분한데 그 길이는 좀 이렇게 좀 남죠. 핸드폰이. 그리고 이 앞쪽에는 더 큰 수납 공간이 있어요.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닝의 이 앞에 수납 공간은 좀 특이해서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이 컵홀더를 이렇게 접어서 이 전체를 크게 쓸 수도 있고요. 컵을 수납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 홀더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 앞에 공간은 이렇게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노트 10 플러스 넣으면은 여기 딱 들어가진 않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2단이나 되다 보니까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을 것 같은데 무선 충전 패드는 없고요. 기어 레버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 오렌지 포인트가 들어가서 얼핏 보면은 기어 레버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기존과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식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이건 요즘에는 거의 안 쓰이는 디자인이죠.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통풍이죠. 기존에도 열선과 운전대 열선은 있었는데 통풍은 없었죠. 근데 이번에 통풍이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통풍은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고요. 기어레버 뒤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에 맞게 좀 작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얼마 전에 시승했던 그 캡처와 비슷한 것 같은데 깊이가 좀 달라요. 이 차는 여기에 500mm 넣고 문이 안 닫히고요. 딱 TOP랑 우유 넣으면 딱 맞는 공간이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이렇게 슬라이딩도 됩니다. 선바이저 거울은 시그니처 트림보다 적용이 되고요.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그 선바이저의 거울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근데 이쪽에 그 커버는 없어요. 반면에 운전석에는 조명이 3개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거울의 면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율이 좀 달라요. 운전석이 좀 와이드 타입입니다. 거울이. 운전대의 기본적인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한데 이 안쪽에 이렇게 오렌지 바늘땀이 적용이 돼서 좀 더 그 산뜻한 분위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운전대의 크기가 조금 크게 느껴지고요. 시각적으로 이 림이 좀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딱 손에 들어오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오른쪽 스포크에도 버튼이 하나 더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차선 그림이 있죠. 이 운전대는 높이 조절은 되는데 거리 조절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 원하는 운전 포지션을 잡을 때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실내에서 가장 좋아진 부분이 이 계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4.2인치 칼라 LCD가 적용이 됐고요. 일단 가운데 부분의 액정의 크기가 많이 커졌죠. 기존에는 가운데 위치한 액정이 되게 작았잖아요. 그리고 표시되는 정보도 되게 제한적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연비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움직일 때 약간 좀 이렇게 칼라 그래픽도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다른 현대기아차에서 잘 못 보는 건데 어쨌든 기존에 비하면 좀 더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사용료 설정에서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면은 그 ADAS의 그 세팅을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방이나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등의 많은 기능이 기존에 비하면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 유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게 눈에 띄죠. 차로 안전에 들어가서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경고 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여기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포크에 있는 버튼만 눌러도 됩니다. 테마에서는 A, B, C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액정에 표시되는 그 색깔이 좀 바뀌는 거군요.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경차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시트 전체 크기가 또 그렇게 아주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앉으면은 방석의 길이는 좀 짧고요. 이거는 그 소형 SUV들과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등 상단과
등받이는 좀 잘 붙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트는 쿠션이 약간 있는 편이고요.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약간 좀 높은 느낌이에요. 조절은 당연히 모두 수동이고요. 그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가 조금만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트 거리를 조절할 때 슬라이딩으로 약간 좀 애매한 감은 있어요. 유리는 1열만 상하형 모드 원터치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1열 시트를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추면은 확실히 레그룸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2열의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하긴 한데 공간에 비해서 그 거주성이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방석의 길이가 경차의 2열 치고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제가 앉으면 허벅지 뒤쪽이 약간 남긴 하는데 그렇다고 허전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1열처럼 2열 시트도 쿠션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등받이 각도도 아주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에요. 무릎 공간은 확실히 제한적이지만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때도 이 밑으로 신발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하의 높이 또는 좌우의 폭에 여유가 있습니다. 2열에는 딱히 편의 장비는 없고요. 이 시트 백 포켓도 동반자석에만 적용이 됐고요. 도어 포켓도 없어요. 반면에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썬루프 덮개는 수동이고요. 열고 닫는 거는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실내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썬루프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좀 더 개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면적에 비해서. 트렁크는 당연히 개폐 모드 수동이고요. 열 때는 기아 엠블렘 밑에 있는 고무 버튼을 눌러서 일정 각도 이상 올리면은 쓱 올라갑니다. 그리고 K5나 소나타, 아반떼, 어코드에도 없는 그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 트렁크 손잡이는 그 손 넣었을 때 그 방향이 다른 차들과는 좀 반대예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255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 1010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좀 더 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고요. 이쪽 부분의 마감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 이 아래쪽의 공간도 꽤 넓은 편이죠. 공회전 때 소음은 예상보다 좋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부음명되면서 전체적으로 방음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인데 이 공회전 때도 실내로 엔진 소리가 잘 들리긴 하지만 차급 생각을 하면은 그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그 볼륨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두두두하는 베이스 톤인데 엔진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배기음 약간 섞인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있죠. 운전대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차니까 3기통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인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등판 가운데 부분에서 좀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은 당연히 진동이 더 늘어나죠. 가솔린 엔진이어도 에어컨 틀면은 진동 늘어나는 차가 많거든요. 근데 경차니까 그런 좀 진동 대책은 조금 더 미약하긴 하죠. 에어컨 틀면은 이게 운전대나 시트로 진동이 좀 더 생기긴 하는데 이 바닥 있잖아요. 발 놓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가늘게 좀 떨어요. 그렇다고 진동이 디젤만큼 많은 건 아니고요. 보통 차 평가할 때 이제 차 급이나 가격에 따라서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진동이나 방음은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P 상태에서 R 넣으면은 출발할 때 좀 간헐적이 아니라 좀 자주,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변속 충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크리핑으로 움직일 때도 진동이 조금 더 생기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리터 가솔린 MPI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1.0 MPI는 기존에 비하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개선된 엔진이죠. 기존에는 카파 엔진이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 스트림 1.0으로 바뀌었고요. 개선된 엔진이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최고 출력이나 그 토크가 나오는 그 회전수 수치는 동일해요. 소렌토에 들어가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도 출력과 토크 수치 회전수가 동일한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 차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주행 성능이 좋아졌어요. 근데 변속기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행에서 단점을 꼽으라면은 변속기가 가장 두드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라든가 또는 고 RPM 최대한 쓰면서 변속할 때 그때는 그 변속 충격 또는 그 늘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거기서 그 주행 질감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행 안정성은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같은 경우만 해도 기존에는 그 엔진 소리가 꽤 크게 들어왔는데 이 차는 엔진 그 음색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 볼륨 자체가 좀 줄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때 그 엔진 소리 자체가 그렇게 기존처럼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당연히 타이어 소리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생각만큼 아주 귀가 시끄럽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음량이 큰 건 아니에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바람 소리도 꽤 고르게 나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보통 이제 급이 낮을수록 고속으로 주행할 때 특정 부분에서 이제 바람 소리가 좀 도드라지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바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시승하면서 주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작은 차 또는 경차를 타면은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의외로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건 아닌데 그 3년 전에 시승했던 올류모닝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바디의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움직임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바운싱 딱 칠 때도 비교적 부드럽게 이 노면의 충격을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높은 그런 느낌이고, 좌우라든가 이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어제 오늘 코너를 몇 번 돌아본 소감은 기존에 비하면은 그 회전할 때의 그 안정감 또는 자세가 좀 더 좋아졌어요.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너에서 좀 이렇게 깔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출력은 나야도 코너에서는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성격이고요. 방금처럼 내리막과 오르막 번갈아서 타보면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돌아 나갈 때 뭔가 이렇게 타이어 그립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더 세면은 좀 더 재밌긴 할 건데, 코너 돌아 나갈 때 전자장비의 제입도 그렇게 과하지 않고요. 이게 그 현대기아차 그 소형 차들 보면은 코너 돌 때 약간 좀 모션이 운전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살짝 안으로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 역시 그래요. 그리고 가속력은 아무래도 이 차가 가벼워도 출력이 낮으니까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이 디지털 속도계가 없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정지에서 150까지로 보면은 이 차가 약간 좀 더 느려진 것 같아요. 한 1, 2초 정도. 연비나 가속 영상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기어비는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속력은 약간 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저출력 차익에 해당이 되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살살 밟고 다니면은 그렇게 출력 부족이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풀 가속을 하면은 변속기의 그 변속 질감 그게 좀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있죠. 딴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풀 가속해서 이제 고회전 최대한 사용해서 가속을 할 때는 변속할 때 좀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그때 좀 유난히 좀 더 늘어지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좀 그 CVT의 그 특유의 그 늘어짐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차는 의외로 엔진 소리가 좋아요. 지금처럼 3000rpm 이하에서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회전수를 3000rpm 정도로 높이면은 이때 이제 굵게 들어오는 그 베이스 톤이 있거든요. 이 소리가 의외로 듣기가 좋습니다. 그 회전 질감 자체도 기존보다는 좀 더 좋아졌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로 영상으로 같이 비교해 보면은 기존에는 이 엔진 음색이 좀 되게 거칠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그런 음색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추월 가속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기어가 4개밖에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보다 뭐 기어가 많은 뭐 6단 정도면은 중간에 추월 가속을 위해서 킥다운을 하면은 기어가 내려갔을 건데 이 차는 그냥 안 내려가고 그냥 쭉 그 기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다단한 변속기가 좀 더 낫긴 하죠.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고속 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존에도 경차로서는 고속 안정성이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어요. 부분 변경된 이 모닝은 승차감이라든가 고속 안정성에 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 소리 전면에서 나는 이 풍절음도 굉장히 고르게 나고요.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에서의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이고요. 이 차
크기나 이제 경차인 걸 감안을 하면은 회전할 때의 그런 움직임 또는 그 모션은 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차 연비도 기존에 비하면 개선이 됐어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22에서 한 25 사이 이 정도가 나오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략 23에서 20 요 사이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속 주행할 때의 연비도 좋아졌고, 특히 110km에서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3년 전에 모닝 스파크 비교 시승기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차가 특정 조건, 예를 들면은 이제 속도가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110에서의 그 순간 연비는 오히려 1.6L 엔진의 그 준중형차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모닝 어반 같은 경우에는 시속 110에서의 그 순간 연비가 더 좋아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 1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근데 이 차는 거의 리터당 20km, 19?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기존보다 좋아진 거고, 최소한 그 1.6L 엔진의 그 준중형차, 예를 들면 CN7 아반떼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진을 개선을 하면서 변속기는 그대로지만 이런 그 연비를 더 개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 추가된 장비로는 차로 유지 보조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기존처럼 그냥 일반 타입인데, 이 차로 유지 보조는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요 계기판 아래쪽에 운전대 녹색 그림이 뜨고요. 지금부터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그 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차로 중앙을 지키는 능력은 뭐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유지 시간은 대략 최대 한 50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직선 기준이고요. 대략 15초 정도가 지났을 때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첫 번째 메시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이제 경고 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대략 한 50초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기능이 해제가 되고요. 경차는 생애 첫 차 오너도 많고, 따라서 초보 운전일 확률도 있는데, 이런 차선 중앙 잡고 가는 기능이 운전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실내 그 전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에어컨 1단만 틀어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충분히 시원하고요. 참고로 지금 외기 온도가 22도인데 에어컨 24도로 맞추면은 좀 있으면 추워요. 이게 꺼야 돼요. 이번에 부은병된 모닝 어반을 타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외형적으로는 뭐 조향 보조라든가 통풍 시트가 생긴 게 가장 눈에 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행 성능에서 승차감이라든가 그 안정성이 좋아진 게 가장 큰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차하면은 좀 이제 승차감이 떨어지고 좀 오래 운전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뭐 그런 건 사실인데, 기존에 비하면은 그런 면이 좀 더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도 좋아지고 그 세부적인 편의 장비도 개선이 됐고요. 참고로 연비라든가 가속력은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나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처음 받았을 때 주행거리가 100km 정도밖에 안 돼서 완전 새 차죠. 그래서 좀 길이 들고 그러면은 더 좋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기존보다 좋아진 건 맞는데 가격은 좀 올랐어요. 이 좋아진 면면을 보면은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된 게 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아니에요. 근데 이 풀옵션 가격으로 보면은 당연히 상위 모델이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존과 결론은 비슷한데, 지금의 경차는 낮은 가격으로 구입, 이거보다는 경차 특유의 혜택들 있잖아요.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리고 운전 편의성, 예를 들어서 뭐 좁은 골목이라든가 주정차의 편의성,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변속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유독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경차가 아니라 뭐 소형 SUV나 아반떼에 적용이 됐으면은 참 되게 별로다라고 했을 건데, 또 경차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만약에 여기서 CVT를 넣었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이 4단 변속기의 모닝을 타보면은 예전에 그 현대차가 생각이 나죠. 예전에 현대차 변속기가 되게 별로였거든요. 딱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소소한 단점이긴 한데, 현대기아차의 그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세팅한 속도가 이 계기판에 표시가 안 돼요. 물론 계기판 디지털 속도계나 내비게이션으로 봐도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안 나오니까 약간 좀 답답할 수는 있죠. 이로써 기아 모닝 어반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